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오늘은 이 시어 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이 감성시를 쉽게 쓰는 이 팁을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시어 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쓰기 감성시인학교에서 7월 제시어로 휴가, 그리고 또 시소, 근해, 백일홍, 어머니, 조약돌, 또 여행, 철로, 감시카메라, 운동, 아이스크림, 창문, 이와 같은 제시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제시어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를 쓰는 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고의 범위를 넓혀 드리기 위해서 전해 드립니다. 기존 틀 속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다 시집에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직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즉 자기의 틀을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시를 쓸 경우에, 시를 읽는 사람은 이 시 속의 분위기나 환경 이런 거에 낯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히 감성시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감동했던 그 부분을, 또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을 아름다운 글로 대신 표현해 주는 건데, 맞아,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어, 이런 것을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내가 느껴서 그 느낌으로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인의 그 틀 속에 주변 환경에 국한되어서 시를 쓰게 되면은 이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봄에 저에게 글을 배우신 분 중에 봄에 3월, 4월, 5월 3개월간 시를 써서 시집을 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시집을 내고 난 뒤에, 결국 시집을 내는 건 봄에 대한 얘기만 담겼지만 언제 냈냐면 여름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독자들에게 여름 끝에 또 가을에 배달되었는데, 이 독자들이 이분의 시집을 읽을 때 이미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대한 시를 가을에 독자들이 만나니까 이게 약간은 좀 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봄과 여름과 가을시, 겨울시 이렇게 구분해서 봄시를 내었으니 나머지 계절에 대한 시도 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예 이 한 것 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가 고루 들어가 있는 시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 범위 내에서만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은 봄 시집 같은 이런 이 나름대로의 그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제를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제를 드리는 이유는 시집의 그 읽을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시인의 일상을 독자들이 주인공이 되게 이 시어를 풀어나가서 시를 만들 때, 맞다, 이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을 해주는 그 공감력을 넓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또 특히 이 강조하는 것은, 감성시를 쓸 때 독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단어, 주로 어떤 단어였습니까? 앞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조약돌, 휴가, 이 시소, 근해,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이 시인뿐만 아니라 시를 쓴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이 시어를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시제를 줬을 때 만약에 10명이 배운다면 10명이 각각 다른 자기 일상과 관계되는 그 시어.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 냉장고라는 시제를 드렸더니 이 배우는 분들이 30분이 다 각각 다른 냉장고 30대의 냉장고 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각각 집에 있는 환경이 다르고 냉장고 종류가 다르고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이것을 느끼는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또 필요성이 다르고 이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냉장고가 각각 다르게 탄생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에 수리에 대한 시를 썼고 어떤 분은 냉장고를 사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썼고 어떤 분은 또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이 싱싱한 채소에 대한 걸 썼고 또 어떤 분은 이 싱싱한 채소로 인한 가족들의 건강을 썼고 이 자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제시어를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시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돌다리를 드렸다고 하면은 돌다리는 시냇물 흐르는데 여기 이렇게 돌을 놓아서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돌다리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제를 가지고 시어를 만들어내고 뭔가 옛날에 감동받았던 그리고 기억 속의 돌다리를 꺼내서 이것을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서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내는데 다만 적어놓고 보니까 그리움이고 보고 싶은 어머니다 안 그러면 고향이다 이렇게 하면 제목을 돌다리 대신에 고향이로 적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시어가 제목일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 제목과 내용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제목을 변경해도 된다. 또 이 제목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한 시가 탄생되고 그 다양한 시는 늘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끔 우리가 전개시켰기 때문에 시집을 읽는 독자들이 공감을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리고 또 감동 아하 하면서 감동하면서 이 시집을 읽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독자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 시, 독자가 주인공인 시를 30편 정도를 소개할 경우에 이 시를 강의 도중에 소개할 때마다 아하 카 하는 이 맥주집도 아닌데 맥주집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실 때 그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가 연이어 나오는 이유가 그게 그 내용이 다양하게 섞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걸 독자가 주인공으로 여기 있죠.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전개시켰기 때문에 함께 감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감성시인학교에서 제시어를 드릴 때는 오늘 첫 번째 팁을 참고해서 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